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39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중 퍼스널리티 구성 이론입니다. 앞서 프로이트 관련 컨텐츠에서도 다루었지만 융은 아들러와 함께 프로이트랑 최초의 무의식 이론을 확립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역동 이론에 반대하여 그와 결별한 이후 분석 심리학이라는 독창적인 정신분석 이론을 세웁니다. 이번 컨텐츠는 오래간만에 저 아페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차별받았던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결별 이후에도 융은 대단한 친구들로 그를 대신합니다. 중국 도교 경전인 테얼그마 종지를 처음 번역해서 유럽에 알린 리차드 필헬름, 티벳 불교 경전인 티벳 사자의서를 번역한 월터 에반스 웬츠, 그리고 인도 신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하인리 짐머가 융과 교우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헤세의 많은 작품들에 동양사상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들도 바로 융과 그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은 불교와 도교 등의 개념들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은 비인과적 동시성 사고라는 묘한 이론을 내세워서 자신이 생각한 분석 심리학의 개념은 자신의 친구들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테얼그마 종지를 빌헬름이 번역하기 전에 분석 심리학의 개념을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레이첼도 그렇고 아페이도 그렇고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을 설명해 볼까요? 융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설명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콘텐츠는 안노 히데야키의 에반게리온입니다. 나중에 에반게리온을 콘텐츠로 만들 때 분석 심리학을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융 분석 심리학은 퍼스널리티 구성 이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융이 생각한 인간 정신의 구조입니다. 융 분석 심리학의 근간은 이 퍼스널리티 구성 이론과 자기실현 이론입니다. 자기실현 이론은 다음 콘텐츠에 다루고 이번에는 퍼스널리티 구성 이론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의식의 주체인 자아부터 살펴볼까요?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모든 정신적인 내용을 의식이라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바로 내가 의식의 주체인 자아입니다. 즉 자아는 내 정체성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토니 스타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언맨이라고 밝힌 것처럼요. 하지만 보통 우리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를 다 까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아는 다른 외부 세계, 즉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에 따른 외적 인격을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면이란 뜻의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을수록 페르소나는 늘어만 갑니다. 아페이는 집에서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시덥지 않은 친구이며 연인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로맨스 가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페르소나와 다중인격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다중인격은 자아가 여러 개인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성격이 바뀌는 사람을 다중인격이라고 욕을 하긴 하지만 그건 페르소나가 많은 것이지 다중인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정신의학에서 아직 다중인격을 100%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바로 타자에 속한 나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페르소나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시지도 마시고요. 내 의식의 주체인 자아와 페르소나의 조화 속에서 바로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에반게리온 마지막 회의 신지처럼요. 이제 의식의 아래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자는 의식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심리적인 내용과 감정들을 일단 잊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머무른 감정과 생각들은 금방 의식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무의식으로 완전히 들어가 잊혀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림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자아에 대한 무의식의 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 또 하나의 나인 것처럼요. 융은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무의식의 개념들에게도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융이 생각한 마음의 구조에서 그림자가 머무는 무의식의 영역은 초기 무의식 구조의 전의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프로이트로 말하자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일종의 초자가 머무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이론과는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컴플렉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구성하는 단위로 컴플렉스를 이야기했지만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여러 개념들을 소개하는데 이 컴플렉스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융은 글자든 뭐든 간에 무의식의 무엇인가가 모여서 원형의 상, 즉 이미지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컴플렉스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융이 생각한 무의식 속 구조들입니다. 처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아니마입니다. 아니마는 남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첫사랑입니다. 남자의 첫사랑은 무조건 어머니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여성을 만나 진정한 첫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융 분석 심리학의 교과서인 에반게리온을 보면 레이가 바로 가장 아니마를 설명하는 데 좋은 캐릭터입니다. 원래 레이는 신지의 어머니를 복제한 클론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나중에 신지의 첫사랑 중 한 명으로 발전하지요. 아니무스는 여자의 무의식 속에서 아니마와 같은 존재라고 융은 이야기했는데요. 첫사랑보다는 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첫사랑이 왜 현자일까요? 여성은 뇌생남에 끌린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무스의 가장 적합한 영화 캐릭터는 바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여성의 첫사랑이 이 늙은 간달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융의 설명은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인간의 개인적 무의식,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무의식이 가지는 특성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페르소나가 외적 인격이라면 무의식에서 그에 대응하는 내적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은 아니마를 제레, 아니무스를 가이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제레를 마음이라는 뜻으로 썼는데요. 에반게리온에서는 인류 보안 계획을 만들고 시행하는 비밀 단체 이름에 이 제레를 가져다 씁니다.
개인적 무의식 아래에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단적 무의식은 융의 정신분석학을 가장 특별하게 만든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후 비교 종교학과 비교 신화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 이전에 우리 가족,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사회와 민족들과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 마음속 깊숙이에 공통적으로 잠재된 무의식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아리랑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리랑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았어도 그 가락에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거리는 것이죠.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가장 잘 발전시킨 이는 정신분석학자가 아닌 바로 비교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입니다. 사실 제가 정신분석학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캠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캠벨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 가장 깊숙이에는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는 가장 원초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화라고 생각했고, 모든 신화는 차별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고 캠벨은 주장했습니다. 가장 원형이 되는 신화를 찾을 수 있다면 결국 피부색과 지역을 넘어서 우리 인류가 진정한 하나로 거듭날 수 있다고 캠벨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상의 모든 것을 베팅하고 싶습니다. 캠벨은 수많은 영웅 신화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찾아냈습니다. 바로 신화 속 영웅의 최종 상대는 언제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캠벨의 생각에 동조한 조지 루카스는 이를 그대로 스타워즈에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장면이 탄생했죠. 이제 융의 퍼스널리티 이론의 마지막 개념인 자기 원형을 볼까요? 인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원형입니다. 그런데 융은 자기 원형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무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서 가장 중심에는 자기 원형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자아가 자기 원형을 인식할 수 있다면 보다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게 자기 원형을 결코 인식할 수는 없다고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융은 자기 원형에서부터 페르소나까지 모든 것,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인간 정신 전부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자기 원형도 자기라고 불렀는데 너무 헷갈려 저는 자기 원형과 자기를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기 실현 이론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에서 완전한 자기 실현은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에게 이끌려 전 인류가 다 죽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 보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좀 끔찍하죠? 다음 컨텐츠는 자기 실현 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아페이와 레이첼이었습니다.